저거 우리 엄마 반지다. 비 오는 시장 골목에서 한 아이의 목소리가 제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허름한 포장마차 앞에 웅크린 두 소녀, 그중 한 아이가 제 손을 가리키며 언니에게 속삭였어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을 통해 알려주신다면 큰 행복과 사랑이 계신 곳에 내리길 기도하겠습니다. 언니, 맞지? 엄마가 항상 끼고 있던 그 반지. 저는 왼손 약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오래된 루비 반지가 빗물에 젖어 번들거리고 있었죠.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 반지는 분명 제 며느리 정서영의 유품이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제가 가져온 거였어요. 아이들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찢어진 신발, 그리고 떨리는 두 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설마, 그 두 아이가 그때부터 잊었던 과거가 다시 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내 손주들, 서영이의 아이들, 지금 어디 있나 찾아봐.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어요. 창밖으론 차가운 빗줄기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죠. 마치 제 마음속을 씻어내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손주들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시장 골목에서 봤던 그 작은 얼굴들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비서가 서류 한 장을 제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지금은 은하보육원에 있습니다. 3년 전 등록된 기록이 있네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잡은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어요. 3년. 그 긴 시간 동안 제 손주들이 보육원에 있었다니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누군가 제 심장을 꽉 쥐어짜는 것 같았죠. 주소 알려줘.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운전기사에게 은하보육원으로 가자고 했어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흐릿했습니다. 제 눈엔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1시간을 달려 낡은 건물 앞에 차가 멈춰 섰습니다. 은하보육원이라고 적힌 간판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어요. 철문은 녹이 슬어 삐걱거렸죠.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곳에서 내 손주들이 살았구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목구멍이 메었어요. 원장실 문을 열자 중년의 여자가 놀란 듯 일어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갑자기 무슨 일로? 저는 그 말을 자르듯 물었어요. 윤아린, 윤아온, 그 아이들 어디 있습니까? 원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게 아이들이 며칠 전에 도망쳤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앞이 캄캄해졌어요. 뭐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생활비가 끊겨서 저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였거든요. 저는 의자를 붙잡고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생활비가 왜 끊겼죠? 분명 매달 보내라고 했는데. 원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 표정엔 미안함과 무기력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처음 1년만 들어왔습니다. 그 후로는 한 푼도 안 들어왔어요. 저희도 여러 번 연락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1년. 겨우 1년만 돈을 보내고 그 후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니.
제 손주들이 2년 동안 굶주리며 지냈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에서 전화기를 꺼냈어요. 아들, 윤도현. 그 이름을 누르는 순간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 마침내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그게 더 끔찍했습니다. 내 자식들 말이야.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지금 시장에서 구걸하고 있더라. 보육원에서 도망쳐 나왔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그건 어머니, 그건 제 아이들이 아닙니다. 제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귓가가 윙윙거렸어요. 아들의 말이 믿기지 않았죠. 뭐라고? 저는 그 아이들을 키울 생각이 없습니다. 서영이가 낳은 아이들이지 제 자식이 아니에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도연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서영이는 저를 배신했어요. 그 여자아이들을 제가 왜 책임져야 합니까?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원장이 황급히 달려와 저를 부축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자기 자식들의 존재를 지워버린 사람이었어요. 그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제 아이들이 아닙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창밖에선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차갑고 쓸쓸한 빗소리만 귓가를 때렸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일어섰어요. 아이들, 꼭 찾아야 합니다. 제가 직접 데려올게요. 하지만 어디 있는지 시장이라고 했어요. 제가 본 그곳이 분명해요. 저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 운전기사에게 말했어요. 시장으로 가주세요. 그 골목. 제가 그 아이들을 본 그곳으로요. 밤이 되어서야 저는 다시 그 시장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비는 멈췄지만 거리는 젖어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무릉덩이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골목을 걸었어요.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제발, 아이들아, 어디 있니? 그때 한 건물 처마 밑에서 작은 그림자 2개가 보였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서로를 꼭 껴안고 웅크린 채 잠든 2 소녀, 하린이와 하온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발소리를 죽이며요. 아이들의 얼굴은 먼지투성이었습니다. 옷은 찢어져 있었고 신발은 닳아 구멍이 났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하린아, 하온아.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아이들이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겁에 질린 눈빛이었어요. 누구세요? 하린이가 동생을 감싸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나야, 할머니. 너희 할머니. 아이들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진짜 할머니세요? 하온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2 팔을 벌렸어요. 그래, 할머니야. 미안해, 아가들아. 할머니가 너무 늦었구나.
할인이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품에 안겼어요. 하온이도 따라 안겼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꼭 껴안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왔어. 이제 다 괜찮을 거야. 아이들이 제 품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 차가운 골목 한 구석에서 세 사람은 그렇게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거리 위로 가로등 불빛만이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서재 금고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몇 년 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금고였죠. 안에는 남편이 생전에 남긴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상속 계약서, 며느리 정서영 이름이 적힌 주식 증서, 그리고 법인 계좌 이체 내역들. 저는 하나씩 펼쳐봤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정서영, 이름 옆에 적힌 서명. 분명 서영이의 필체가 아니었어요. 저는 며느리의 친필 편지를 꺼내 비교해봤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서영이가 쓴 편지였죠. 이건 위조된 거야. 법인 계좌 이체 내역도 이상했어요. 서영이 명의로 수십억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날짜들을 보니 서영이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어요. 이 모든 게 너 때문이었구나, 도현아.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의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자 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았어요. 회장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며느리 정서영 얘기 좀 합시다. 변호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이미 오래전 일인데요. 저는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던졌어요. 이게 뭡니까? 위조된 서명, 사후 이체 내역, 설명 좀 해보세요. 변호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며느리 정서영 씨. 그분은 억울하게 돌아가신 겁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단순 사고로 처리됐을 뿐입니다. 당시 도현 씨가 그분을 몰아붙였거든요. 몰아붙였다니?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횡령 혐의를 서영 씨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어요. 서명을 위조하고 돈을 빼돌린 것처럼 꾸몄죠. 서영 씨가 견디지 못하고 그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럼 서영이는 네,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사고를 당한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원망했던 며느리는 사실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 아들에게 희생당한 사람이었죠. 저는 집으로 돌아와 반지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루비 안쪽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거기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S, Y, J, 서영. 남편이 며느리에게 선물한 반지였어요.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였죠. 저는 그 반지를 꼭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영아,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그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을 돌려줘야겠다고요. 며느리가 받았어야 할 사랑과 손주들이 받았어야 할 보살핌을요. 저는 서류를 다시 펼쳐놓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하세요. 일주일 후로요. 무슨 일로? 상속, 건입니다. 모든 걸 바로잡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서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쓸쓸한 빛이었죠. 하지만 그 빛 속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 법무팀을 불렀어요. 도현 명의로 된 모든 자산 목록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상속 변경 서류도 준비하고요.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도현 상무님 명의인데요. 변경하시려면 제가 준 겁니다. 제가 다시 가져가는 거예요. 법무팀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없게 만드세요. 그게 당신들 일 아닙니까?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법무팀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사흘 동안 저는 준비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고 변호사들과 회의하고 이사회 자료를 만들었어요. 밤을 새워가며 일했습니다. 하린이와 하온이는 제 집 객실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할머니, 저녁 드세요. 하린이가 서재문을 열고 말했을 때 저는 시계를 봤어요. 밤 10시였습니다. 할머니가 바빠서 그랬구나. 미안해. 괜찮아요. 저희가 라면 끓여뒀어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뜨거운 라면 그릇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할머니,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온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가 다 책임질 거야. 너희는 이제 안전해. 아빠는요? 하린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는 더 이상 너희를 힘들게 하지 못할 거야.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들을 재우고 다시 서재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엔 내일 이사회에서 발표할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검토를 마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죠. 서영아, 내일이면 다 바로잡을 거야. 내가 받았어야 할 것들을 내 아이들에게 돌려줄게. 저는 반지를 한 번 더 꺼내 들었습니다. 루비가 새벽빛에 반짝였어요. 이 반지가 너를 지키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내 아이들은 지킬 거야. 저는 반지를 다시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서영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내일 봐, 서영아. 엄마가 내 명예를 되찾아 줄게. 저는 사진에 입을 맞추고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어요. 저는 소파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죠.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론 내일 할 말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이사회에서 어떻게 말할지, 도연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사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든 게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반드시 해낼 거라는 것. 며느리를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요. 새벽 6시, 저는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선택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피곤한 얼굴이 비쳤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윤정이, 할 수 있어. 저는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재를 나섰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을 날이요. 일주일 뒤, 저는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이사들과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갑작스러운 소집이었으니까요. 저는 단상 위에 섰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오늘 한빛그룹의 상속에 관한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한빛그룹의 모든 자산은 윤도현이 아닌 그의 자녀 윤아린, 윤아온 남매에게 상속됩니다. 순간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뒤쪽 문이 벌컥 열렸어요. 아들 윤도현이 뛰쳐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너는 나의 자식이지만 그 아이들은 내 며느리의 피다.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그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더 지켜줘야지. 도현이 단상으로 올라오려 했지만 경호원이 막아섰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여기 있는 건 내가 며느리 정서영의 이름을 위조한 증거야. 횡령,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 했던 내 짓거리 말이야. 도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어머니, 그건 서영이는 내 욕심 때문에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어. 그리고 너는 내 자식들마저 버렸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저는 회의실 뒤쪽 문을 바라봤습니다. 들어오렴. 문이 열렸어요. 두 소녀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깨끗이 씻은 얼굴, 새 옷을 입었지만 여전히 떨리는 손. 하린이와 하운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제 앞까지 걸어왔어요. 장내가 숨죽였습니다. 하린이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할머니, 이 반지 돌려드리려고요. 제 손 위로 작은 손이 올라왔습니다. 그 안에는 루비 반지가 들려 있었죠. 엄마가 말했어요. 이건 할머니 거라고. 언젠가 꼭 돌려드려야 한대요. 저는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아가들아. 할머니가 너무 늦었구나. 하온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저희 이제 어디 가야 돼요? 저는 두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무 데도 안 가. 이제 할머니 집이 너희 집이야. 도연이 소리쳤어요. 어머니,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넌 이제 이 회사와 아무 관계 없어. 내가 저지른 일들 법정에서 밝혀질 거야. 경호원들이 도연을 끌고 나갔어요. 저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부터 한빛그룹은 서영재단과 함께 운영됩니다. 며느리 정서영을 기리며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 될 겁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지만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어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따뜻한 햇살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복도를 걷는데 하온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보고 싶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아이를 안았어요. 그래, 나도 서영이가 보고 싶구나. 하지만 이제 할머니가 있잖니. 하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저는 두 아이를 안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1층 로비로 내려가는 동안 아이들은 제 옆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로비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 기다리고 있었죠. 집으로 가주세요. 운전기사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시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린이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기 우리 전에 살던 집이에요. 저는 고개를 돌려봤어요. 낡은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거기서 힘들었지? 네. 근데 이제 괜찮아요. 하온이가 제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할머니가 계시니까요. 저는 아이들을 꼭 안았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이 방이 너희 방이야. 하린이 방,
하온이 방. 마음에 들어? 아이들이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할머니, 이거 다 저희 거예요? 그래, 다 너희 거야. 할인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폭신한 이불을 만지며 웃었어요. 할머니, 여기 너무 좋아요. 저는 아이들 옆에 앉았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할머니가 꼭 지켜줄게. 그날 저녁, 저는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따뜻한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계란말이, 그리고 하얀 쌀밥. 많이 먹어. 할머니가 너희 좋아하는 거 만들었어. 아이들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먹더니 점점 빨라졌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천천히 먹어. 아무도 뺏어가지 않아. 식사를 마치고 저는 아이들과 거실에 앉았어요. 할머니, 아빠는 어떻게 돼요? 할인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빠는 잘못을 했어. 그래서 벌을 받아야 해. 저희 때문인가요? 아니야. 너희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저는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너희는 아무 잘못도 없어. 알았지?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저는 아이들을 재우고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엔 오늘 이사회 자료가 놓여 있었죠. 저는 서랍에서 서영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서영아, 오늘 내 아이들에게 내가 받았어야 할 걸 돌려줬어. 사진 속 서영이가 웃고 있었어요. 이제 편히 쉬렴. 엄마가 아이들 잘 키울게. 저는 사진에 입을 맞추고 액자에 넣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밝고 환한 달이었습니다. 저는 반지를 내려다봤어요. 루비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고마워, 서영아. 이 반지가 날 여기까지 데려왔어. 저는 반지를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야. 우리 새로운 시작. 지금 저는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한 B그룹 회장 자리도, 화려한 명예도요. 대신 소영재단을 직접 운영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사무실에 나가서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이 제게 가장 큰 위로가 됐어요. 할인이와 하온이는 다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어 했어요. 오랜 시간 거리를 떠돌았으니까요. 할머니, 애들이 저희 보고 이상하대요. 할인이가 울먹이며 말했을 때 저는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질 거야. 그리고 정말로 시간이 흘렀어요. 석 달쯤 지났을까요? 할인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친구가 생겼어요. 아이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어요. 정말. 어떤 친구인데? 이름은 수진이에요. 저랑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 저는 할인이를 안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이들은 점점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친구들도 생겼고 성적도 올랐죠. 하온이는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할머니, 저 피아노 칠 수 있어요? 당연하지. 할머니가 선생님 불러줄게.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일주일 뒤 집에 피아노가 들어왔어요. 하얀색 그랜드 피아노였습니다. 하온이가 피아노 앞에 앉았을 때 저는 울 것 같았어요.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저는 매일 밤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하은이가 자랑스럽게 말할 때면 제 가슴이 뭉클해져요. 그래? 뭘로 칭찬받았는데? 피아노 발표회에서 1등 했어요. 우리 하은이 정말 잘했네.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밤마다 저는 반지를 꺼내 듭니다. 루비 반지, 서영이의 이름이 새겨진 그 반지를요. 서영아, 이제 내 아이들은 내가 지켜줄게. 평생 곁에 두고 사랑해줄 거야.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할인이가 제게 물었어요. 할머니, 그 반지 엄마 거 맞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엄마가 가장 아끼던 거야. 그럼 저희가 가져도 돼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건 할머니가 가지고 있을게. 너희 엄마를 기억하기 위해서. 할인이가 웃었어요. 할머니가 가지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아들 윤도현은 결국 법정에 섰어요. 횡령과 서류 위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죠. 저는 법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아이를 볼 용기가 없었어요. 대신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도현 씨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께 미안하다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진작했어야죠. 이제 저는 손주들과 함께 조용히 살아갑니다. 주말이면 서영재단에서 봉사활동을 해요. 아이들과 함께요. 재단 사무실 벽에는 서영이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웃고 있는 모습이에요. 할머니, 저 나중에 커서 재단 일 돕고 싶어요. 하은이가 말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내가 엄마처럼 착한 사람이 되길 바라.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시장에 갔어요. 그 시장. 제가 처음 아이들을 본 바로 그곳이었죠. 할머니, 여기 우리가 있던 곳이에요. 할인이가 한 골목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곳을 바라봤어요. 낡은 철물점 셔터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 여기서 할머니가 너희를 찾았지. 할머니,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하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안 무서워. 할머니가 항상 곁에 있을 거니까. 우리는 시장을 천천히 걸었어요. 과일 가게, 생선 가게, 떡집을 지나갔습니다. 할머니, 저기 빵집이에요. 하은이가 한 가게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서 빵 사줄까? 네. 오늘 이야기에 마음이 뭉클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사랑을 나눠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어디서 오늘 사연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계신 곳마다 사랑과 행복이 넘쳐 흐르기를 기도할게요.